반갑습니다. 치매 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문제풀이 18번째 영상입니다. 1번.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노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 독립, 참여, 보호 대신 들어간 돌봄, 그리고 자아실현, 존엄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키워드를 알고 계시는 것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독립은 돈과 관련한 것으로 독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자면 일자리나 교육,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므로 키워드는 소득과 일자리 그리고 교육입니다. 둘째는 참여의 원칙인데요. 참여는 사회와의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구성원,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지식과 기술이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지식과 기술 공유입니다. 셋째는 돌봄으로, 예전에는 보호로 나왔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의 키워드는 보호입니다. 문장 속에 이러이러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돌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자아실현인데요.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시켜야 하고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실현의 키워드는 잠재력의 개발과 자원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의 원칙은 인권, 윤리, 도덕, 자유, 공정한 대우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는 자유와 공정한 대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 보호가 나오는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참여의 원칙이 아닌 돌봄의 원칙입니다. 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이 아닌 것은?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요인은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보상체계, 업무의 전문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친구체계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3번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의 홍 씨는 요양시설에 거주한 지 1년이 되었다. 점심 식사 후 요양보호사가 홍 씨를 거실로 모시고 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도록 했다. 옆에 앉아 있던 박 씨가 뭐라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홍 씨는 멍하니 바닥을 응시하고 있다. 그런 홍 씨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중재 행위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치매의 초기에는 우울증이나 무감동, 불안과 같은 정서적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20에서 30%는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의사소통 장애나 무감동, 수면 장애, 초조 등의 치매의 다른 정신행동 증상과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무감동은 종종 우울증의 증상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우울증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고요. 돌봄 제공자는 조용하고 따뜻하며 수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좋아했거나 많이 사용했던 물건을 배치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등 환경을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매일 반복되는 행위이므로 홍 씨 스스로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대로 둔다로 반복되는 행위일지라도 그대로 두는 것은 우울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비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약물 치료는 기억력만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등 다양한 인지 영역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번 보존적인 비약물 치료는 대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틀린 설명입니다. 2. 매봉,
다이어리 등 기억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비약물 치료로 적합하죠. 역시 잘못된 설명이네요. 3. 비약물 치료에 대한 넓은 개념에서는 치매 가족 교실 등 가족들 또한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입니다. 4. 비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니죠. 약물 치료 없이도 시작할 수 있고요. 병행 또한 가능합니다. 5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중 임상적 케어 기술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문제인데요. 1.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의 문제이다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임상적 케어 기술에 관해서 교육 및 지도를 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입니다. 2. 장기 요양 제도 및 치매 관리 정책 변화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 채용 후 기관의 미션과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를 위한 기술 및 지식에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는 모두 요양보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6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와 일상생활 함께 하기를 할 때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일상생활 활동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 사용에 친숙해지도록 직접 보고 만져보게 한다. 일상생활 함께 하기 기술 중 친숙하게 만들기네요. 올바른 설명입니다. 2. 일상생활 활동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도록 하고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할 때는 바로 수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름 말하기 기법인데요.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할 때는 바로 수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주어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물건의 이름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3. 일상생활 활동의 각 수행 단계를 미리 시범 보여주는 것이 좋다. 시범 보여주기의 예입니다. 4. 대상자와 가족이 일상생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일상생활 함께 하기의 기본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치매 예방 체조의 동작과 효과가 잘못 서술된 것은 치매 예방 체조는 활동 수준에 따라서 총 4가지의 버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동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우선의 온몸 자극하기는 상체 혈액순환 촉진 및 뇌 자극, 머리를 두드리는 동작은 뇌 전두엽 자극, 어깨, 엉덩이 두드리는 동작은 어깨의 회전력을 높여 운동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박수를 치는 손 운동은 첫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촉진으로 인한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박수는 움켜쥐는 동작, 연속적 손가락 수행에 비해서 대뇌 피질 활성화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고요. 손운동 중에 쥐기는 말초신경 자극, 혈액순환 촉진으로 인한 인지기능 향상 및 운동 능력 향상, 손가락 운동은 대뇌 영역의 폭넓은 활성화로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하는 팔 운동은요. 상체 혈액순환 촉진, 인지기능 향상 및 운동 능력 향상, 상지를 사방으로 뻗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요.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한 팔로 실시하는 팔 운동은 상체 혈액순환 촉진, 인지기능 향상 및 운동 능력 향상, 양손의 교차적 운동은 소뇌를 활성화하고요. 상지를 사방으로 뻗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기 만들기와 기 펼치기가 있는데요. 이 활동은 후두엽, 두정엽,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요. 입체 공간적 사고력은 두정엽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동그란 수정구를 형상화하여 만들어내는 동작과 밑, 앞, 옆면을 가상으로 만들어 그리는 동작이 두정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시각을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을 자극하고요. 사고력과 운동 집행과 관련된 부위인
전두엽 또한 자극을 합니다. 양손의 교차적 운동은 손해의 활성화를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몸 가다듬기는 어깨 및 가슴 근육의 이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을 자극하는 것은 기 만들기와 기 펼치기입니다. 8번 다음 중 연하곤란이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품으로 옳은 것은 연하곤란을 삼킴 장애라고도 하죠. 이러한 증상을 가진 대상자의 음식을 준비할 때는 씹고 삼키기 쉬운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연하곤란이 심해질수록 물, 주스, 미음 등의 액상식품보다는 약간 걸쭉한 식품이 오히려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낮아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 걸쭉한 액체 상태의 음식입니다. 9번 치매 대상자가 기도 내 이물질로 인해 호흡 상태는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처치는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고르시오. 기도 폐쇄는 기도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는 경우를 부분 폐쇄라고 하는데 이때는 기침을 하면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기침을 하도록 둡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고요. 기침을 할 수 없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복부 밀어내기를 하여 이물질을 배출시킵니다. 복부 밀어내기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복부를 감싸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슴 밀어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전 입안을 확인해서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만 제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119로 연락을 취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식습관 파악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건강관리를 위해 식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1.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향을 미리 파악한다. 3. 구강 통증이나 치아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4. 체중 변화도 관찰해야 한다. 모두 올바른 설명이지만 2.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줄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답입니다. 나이가 들고 특히 치매에 걸렸을수록 혼자 식사하는 것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심과 관찰이 더 필요합니다. 11번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시료 제공하고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욕구사정 측정 도구는 1.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는 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지이고요. 2.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공단이 수립한 대상자 상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 치매 선별용 한구급한 간이정신 상태 검사는 대상자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이고요. 정답은 3번 욕구 사정 기록지로 그 외에도 재활 상태, 간호처치 상태, 영양 상태, 가족 및 환경 상태, 그리고 자원 이용 욕구, 대상자 및 보호자 개별 욕구, 총평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12번 다음 중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재가 노인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의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 부양 가정에게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4.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 맞는 말인데요. 1번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역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답이네요. 13번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치매 대상자가 계속해서 고함과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며 거부한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공격적 행동 중 언어적 공격 행동 대처에 대한 문제인데요. 언어적 공격 행동은 대상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정신사회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공격 행동이 목욕이나 화장실 사용하기,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대상자가 따르기 힘든 요구는 대상자에게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요. 이때 받는 스트레스가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대상자보다 더 큰 목소리로 고함치지 말라고 지시한다입니다. 14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치매 가족 상담 및 치료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족에게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와 치매 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나타내는 증상이 가족 내의 고통이나 역기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호소가 개인의 문제보다 가족 간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를 주로 돌보는 가족이 나타내는 증상이 가족 내의 고통이나 역기능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15번. 다음 중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기요양 실태 조사에 대한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 기관과 장기요양 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 자료에 근거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실태조사는 2019년 처음 실시했고요.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2번 5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로 3년마다가 정답이겠습니다. 16번 감정노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관리 문제인데요. 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내용이 감정노동임을 이해하는 것과 요양보호사들이 활동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은 서비스 노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고요. 서비스 노동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 그 자체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일부분으로 인식이 됩니다. 사회 서비스 조직에서의 감정노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잘 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숙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은 노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맞춤 서비스이며 요양보호사의 축적된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와 노인 사이의 상호작용의 질이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 그 자체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17번. 다음 중 인지기능 개선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 현재 주로 사용하는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의 완치보다는 병의 악화를 지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인지기능 개선제는 망상, 환각 등의 정신행동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망상, 환각 등의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인지기능 개선제가 치매 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3. 인지기능 개선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인지기능 개선제는 종류에 따라서 작용 기전이 다른데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치매로 인하여 저하된 아세틸콜린 농도를 증가시키고요. 이 아세틸콜린이 뇌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서 대상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NMDA 수용체 기량제는 이러한 NMDA 수용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NMDA 수용체가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서 생길 수 있는 뇌신경 세포의 파괴를 줄입니다. 이로 인해서 뇌의 학습 및 기억 능력을 증진하고요.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 대표적인 인지기능 개선제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있다. 올바른 설명이네요. 18번. 다음 중 실종 치매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중앙치매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종 치매 노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보호자 보관용 실종 대응 카드 제공, 치매 체크 앱 실종 대응 가이드 서비스, 경찰청과의 실종 치매 노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실종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 사업을 통해서 치매 대상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서 실종 후 발견 시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정답은 2번.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모두 무료입니다. 19번. 치매 대상자의 상태 및 욕구에 맞춘 적절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맞는 것은 효과적인 수행 과정을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정,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수행, 평가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치매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사정 단계, 그리고 공단에서 제시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서 수립, 그 다음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워커북, 일일 점검표, 회상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소리인지활동, 신체활동, 지필활동, 수공예 활동, 규칙게임, 감각활동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행 업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급여 만족도, 목표 달성 여부, 난이도의 적정성, 수급자의 호응도를 포함하는 모니터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욕구 사정, 계획 수립, 급여 제공, 모니터링, 그리고 계획 재검토입니다. 20번. 프로그램 모니터링 수행 시 프로그램 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 급여 제공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변경해야 할 급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급여 제공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일부만 달성되었거나 달성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하는 목표 달성 여부 및 대상자의 변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급여 제공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된 급여 내용에 대상자 및 그 보호자가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급여 내용 만족도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요양급여 제공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인 대상자의 상태에 맞춘 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산존 능력을 유지시키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생활해온 환경에서 삶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수발자의 호응 정도가 아니라 수급자의 호응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치매 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문제풀이 18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